이번엔요 시청자분들 이제 대문 본인 집 대문에 이제 도어락 있지 않습니까? 번호 누르는 이거를 다 갖고 계실 텐데 앞으로 집 비밀번호 누를 때는요 이제 뒤에 보고 누가 없더라도 손 가리고 한번 이렇게 눌러보는 거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빈집 털이 범죄 때문인데 자 장가 기자 정말 치밀한 수법으로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뺏어간 털어간 그런 일당이 잡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9월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모자를 쓴 두 남성이 탑니다. 이후 한 명이 주변을 살피는 사이 다른 한 명은 가방을 들고 집에서 나오는데요. 잠시 뒤에는 또 다른 남성이 나타나서 가방 속의 물건을 확인을 합니다. 한 집에서 현금 1억 3천만 원과 고가 시계 등 금품 6억 원어치를 훔친 빈집털이 일당입니다. 네. 이들은 비싼 외제차만 골라서 위치 추적기를 달아서 아파트까지 따라왔고요. 이 외제차 주인이 어디에 사는지 확인한 후에는 아파트 복도에 문을 비추는 CCTV를 달아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친 겁니다. 와 이거 양진 변호사님 이거 진짜 치밀한데 외제차만 노렸다고요? 맞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요,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유흥가에서 돈을 많이 쓰고 다니는 이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을 타깃으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 거리에서요, 뭐 롤스로이스라든지 포르쉐, 벤츠 등 고가의 수입 차량들만 골라서 이렇게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다라든지 이렇게 범행을 이어갔다라고 하고요. 경찰 조사에서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라고 했더니 빚을 갚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즉 본인들은 상계형 범죄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것은 만약에 재판 단계에 간다면 생계형 범죄로 인정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은 죄질 자체가 나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훔친 액수가요. 지금 수억 원대에 이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계형 범죄라는 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6억을 훔친 게 어떻게 생계가 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액수도 그렇고요. 일단 장가 기자 일단 이렇게 교묘하고 치밀한 이 일당이요. 어떻게 덜미가 잡힌 거예요? 네, 2주 동안 경찰이요. 이 범행 후에 2주 동안 CCTV 300여 대를 분석을 해서 이 용의자 동선 그리고 공모 정황을 확인을 했고 차례로 7명을 검거하게 됩니다. 또 차량 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수가 됐고요. 현금 역시 이 피의자들이 변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박대현 교수님 일단은 외제차에다는 이제 위치 추적기 그리고 이제 아파트 복도에는 몰래카메라 이런 거를 달아놨는데 뭐 미국 CIA도 아니고요, 뭐 네네. 우리 국정원도 아니고요. 남의 재산 훔치려고 이렇게까지 머리를 쓰네요. 상당히 절도를 하더라도 굉장히 치밀하게 이제 준비를 했고 여러 사람들이 이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이제 이런 범행을 수행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위치 추적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차량의 움직임 그걸 보고 그리고 이제 CCTV가 숨겨져 있는 예. 그러니까 몰래카메라를 갖다 넣어가지고 화재 감지기 안에 넣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로 그 사람의 동선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누르는 비밀번호. 그러니까 문 위에 그게 달려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걸 갖다 이제 파악을 하고요. CCTV를 갖다 달아놓으면은 실제로 이제 집의 소유자가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파악을 하니까 그 사람이 확실하게 외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집을 갖다 나간 이후에 이제 다른 자기 일당 중의 한 명이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완전히 정보의 측면에서 네.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을 하고 피해를 나도록 이렇게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굉장히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굉장히 고의성이 높은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상당히 범행이 나쁘다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생경이라고 보기엔 너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양진인 변호사님 이렇게 당한 피해자들 뭐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아까 6억, 뭐 수억 얘기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해본 거예요, 경찰이. 그런데 추가 피해자 7명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7명의 현관문 앞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7명 중에 2명을 대상으로는 실제로 범행에 착수를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요, 이 대포폰도 현장에서 압수를 했거든요. 대포폰을 포렌식을 해서 혹시나
얼마나 또 추가적인 피해가 있는지, 피해자가 더 없는지 더 조사할 예정이고요. 분명히 또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 일당 중에는요 보니까 처남과 매부 이렇게 친척 사이도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적인데 이 가족 절도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누구 하나 이제 죄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 절도단은 굉장히 흔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범죄를 권유해야 되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범죄를 같이 할까요? 그런 신고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족한테 권하게 되는 거고 처남과 매부지간도 굉장히 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내한테 얘기하게 되면 전부 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선후배 관계도 흔하게 되는 게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평판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범죄에 적합한지를 조사한 후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범죄는 보험 사기든 절도든 보통 가족들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리고 원장님,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요, 뭐 저 같은 경우나 많은 분들, 뭐 수억 가지 가진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혹시 내 차의 위치 추적기를 뭐 내 아파트 문 앞에 몰래 카메라를 이렇게 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의 경우를 보더라도 수입차나 좋은 차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입장에서도 그거를 좁히지 않으면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흥가에서 현찰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본인이 고가의 명품을 갖고 있다고 과시하는 사람을 타깃으로 삼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그런 돈을 안 쓰면은 범죄에 타깃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 빈집털이 예방법이라고 할까요? 뭐 대처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문단속을 갖다가 철저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문뿐만 아니라 이제 유리창 같은 거 네. 이런 거 이제 잘 단속하고 잠그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현관문 출입에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좀 편리한 그런 것 때문에 디지털 도어락을 도어락. 많이 이제 사용하는데 가능하면 이제 이중 잠금 장치, 그러니까 한 번 바로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디지털로 이제 도어락이 있으면 또 이제 열쇠를 한 번 더 열고 들어가게 하는 이중 잠금 장치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자기 그 집 출입문이라든지 아니면 그 현관 주변에 예. 평상시와 다른 그런 어떤 부착물들 요즘에 뭐 광고 물 같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부착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갖다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혹시 그 중에 네. 뭐 카메라 렌즈가 반짝이는 그런 게 있다면 빛을 비추면 좀 네네. 반짝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이제 신고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상에서도 한 번쯤 저희가 한번 의심해보는 습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